안녕하세요. 삶의 솔루션을 주는 시간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타고난 외모와 분위기는? 오늘의 스프레드 순서부터 봅시다. 우선 전반적인 이미지를 볼 거고요. 이성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동성들이 보는 나의 모습을 겉모습과 내면으로 나눠서 볼게요. 그리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에 대해서 본 후에 나는 어떤 자기관리가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의 솔루션도 궁금하시죠? 오늘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기 약속합시다. 이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카드 섞어 볼게요.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네 가지 컬러의 구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강님의 외모와 분위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전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직관적이고 실행력 있어 보인다는 이미지가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강렬함이라고 되어 있고 한 방향을 향해서 돌진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말은 남들이 봤을 때 한 방향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도적인 이미지로 보인다는 의미죠. 빨강님이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 이유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보다는 좀 더 강한 모험심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전반적인 이미지는 이성이 봤을 때와 동성이 봤을 때가 다를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음 카드에서는 먼저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입니다. 왼쪽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입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봅시다. 굉장히 지쳐 보이네요. 사실 이렇게 지쳐 보인다면 본판이 아무리 예쁘거나 멋지더라도 본인의 매력을 90% 가까이는 깎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꽃미남의 대명사 원빈이라고 하더라도 지쳐 보이는 분장을 하면 당연히 잘생겼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본론은 우리는 원빈이 아니고 이나영이 아니기 때문에 지쳐 보이는 모습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리고 빨강님의 외모 자체가 열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잘 어울리시기 때문에 행동을 할 때도 어깨를 쫙 펴고 시원시원하게 행동을 하시는 편이 매력 레벨을 상승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을 봅시다. 겉모습이랑은 다르게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뭐랄까, 이게 바로 볼매라고 해야 되나? 잘 몰랐을 때는 강해 보이지만 깊게 알고 나면 상대를 잘 이해해주는 그런 매력, 괜찮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이랑 내면이랑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일까요? 남들 이야기 들어주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넘겨짚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빨강님에게 큰 호감을 갖게 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빨강님은 피곤해 보이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이성관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에 대해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입니다. 왼쪽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입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봅시다. 동성들이 보는 겉모습도 힘들어 보이는 건 매 한 가지네요. 아무래도 동성이라 공감대가 좀 있어서 그런지 혼자서 자기 개발을 하느라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말은 빨강님이 외적인 매력보다는 자기 개발을 하거나 미래 계획을 하는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매력 점수를 많이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동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을 봅시다. 굉장히 좋게 보네요. 아는 것도 많아서 믿음직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듬직한 친구. 만약에 저에게도 이런 동성 친구가 있으면 외모를 떠나서 원픽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빨강님이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을 보면 좀 엉뚱하고 개성 있는 그런 친구들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창의력, 똘끼,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똘끼를 부리면 빨강님이 중심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또 웃고 이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친구들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우정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 한번 볼까요? 잘 따라오세요. 네 번째 카드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헤어스타일, 두 번째 카드는 의상, 세 번째 카드는 장신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나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부터 봅시다. 가장 평범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헤어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사자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인 척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강님한테 대입해 보자고요. 빨강님의 내면에는 이 사자처럼 뜨거운 열정과 내면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한다던가 하면 너무 튄단 말이죠. 겉모습이 이렇게 튀어 보이면 자연스럽게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관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에너지를 100% 방출하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겉모습이라도 선량한 시민인 척 티 안 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나의 내면을 보고 호감도 가지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의상을 봅시다. 내가 소속한 곳에 맞는 컬러와 스타일의 의상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열매입니다. 이거를 빨강님한테 대입해보면 같은 나무에 열리는 열매의 색깔이나 모양을 보면 다 비슷하죠? 이것처럼 내가 소속한 곳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의상을 입는 게 가장 좋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이는 떨어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언제 떨어집니까? 가장 잘 익었을 때 떨어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소속한 곳에서 가장 정석의 스타일로 입는 게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직업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 정석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도 최대한 내 직업과 매치가 되는 그런 스타일링의 의상을 입으시면 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유는 앞에 나왔던 이 카드랑 비슷하고요. 이제 세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장신구 볼까요? 장신구도 안 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스스로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빨강님한테 대입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목걸이 사러 가고 가방 사러 가고 그러는 거 솔직히 부럽잖아요? 그럴 때 이 그림처럼 내 방에 문을 잠그고 나가지 말라 이거야. 만약에 반지나 목걸이처럼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 반지는 그냥 링, 목걸이도 뭐 보석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제일 심플한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강님은 워낙 내면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겉을 많이 꾸미면 오히려 오버스펙이다. 그래서 최대한 평범하게 수수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 관리는 뭔지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 관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수용력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수용성이고 연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연꽃은 연못의 물을 정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양분을 얻습니다. 이 말은 빨강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길러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이나 앞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양분이 많이 생기게 될 거라고 하네요. 뭔가 공부를 하고 새로운 스킬을 얻는 것만이 자기 개발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신 수양을 하고 자신의 마음에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도 자기 개발이니까 꼭 지금보다 더 여유를 갖고 주변에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빨강님의 매력을 찾고 더 멋진,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파랑님의 외모와 분위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전반적인 이미지입니다. 뭐든지 스스로 알아서 잘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마스터이고 이 사람은 명상가인데요. 나의 스승은 나 자신이다 라는 모토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 말은 남들이 봤을 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성장형 캐릭터와 같은 이미지로 보인다는 의미죠. 파랑님이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 이유는 굳이 남들의 방향성을 따르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의 방향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전반적인 이미지는 이성이 봤을 때와 동성이 봤을 때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음 카드에서는 먼저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입니다. 왼쪽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입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봅시다. 정말 다양한 매력과 능력이 있고 상황에 맞춰서 매력을 꺼냈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변형이고 여러 개의 손과 여러 개의 도구를 가진 사람이 있죠. 이 말은 다양한 능력을 변형해가며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배워가지고 뚝딱뚝딱 해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을 봅시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깊게 내면을 보면 자신의 높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깊게 만나보면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준수한데?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파랑님에게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아 보이는 뭐 이런 이미지랄까? 그렇기 때문에 이성들이 쉽게 마음 표현을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삶의 이상이 높다고 해서 이성을 보는 눈도 높은 건 아닌데 이성들의 입장에서는 눈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파랑님의 성향과 외모,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풀세트로 어드바이스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에 대해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입니다. 왼쪽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입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봅시다. 역시 재능이 많아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안내이고 천사가 여기 있는 사람을 이끌어주고 있죠. 이 말은 파랑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려고 하는 이미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드러운 리더라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여기에 천사의 안내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파랑님의 주변 사람들도 파랑님의 방향성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라던가 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꾸밀 필요가 있죠. 그럼 이제 동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을 봅시다. 내가 이끄는 대로 잘 안 따라온다고 해서 화내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 다툼을 피하려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봐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런데 다툼을 피한다는 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때문이 아니라 싸우기 귀찮다는 마음 때문에 싫으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이미지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효율성보다는 일단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정말 궁금해 하실 만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 한번 볼까요? 잘 따라오세요. 네 번째 카드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헤어스타일, 두 번째 카드는 의상, 세 번째 카드는 장신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부터 봅시다. 파랑님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면 되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알고 있거든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플라워링이고 내 능력이 꽃을 피운다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파랑님한테 대입해 보자고요. 이 말은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내 매력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파랑님,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뭘까? 1초 만에 바로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그려졌죠? 바로 그겁니다. 파랑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의상을 봅시다. 바로 앞에 나온 카드가 이 카드라면 의상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감만 가지면 돼요. 이 카드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과 손에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파랑님에게 대입해보면 파랑님이 입는 의상 자체가 트렌드가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본인의 매력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랑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감 있게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데 네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다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장신구 볼까요? 장신구는 최대한 스타일링을 다시 안 해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걸로 하라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체인지이고 회전하면서 컬러가 자꾸 바뀌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파랑님에게 대입해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장신구에 맞춰서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파랑님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장신구를 구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랑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매력과 재능이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장신구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스트레스가 더 생기기 마련이니까 내가 가장 자주 입는 옷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신구 몇 가지를 구하고 거기서 컬러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디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타일링 하기가 정말 편해진다고 하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관리는 뭔지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관리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라고 하네요. 이 카드를 보면 태양이 있고 여기 산맥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태양은 파랑님의 목표이고 이 사람은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길에 안개가 많죠? 이 말은 파랑님의 목표는 이 태양처럼 명확하지만 앞길에 있는 안개들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럴수록 목표로 하는 방향을 더 똑바로 보고
느려도 되니까 우직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꾸준히 케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케어라는 게 육체적인 힐링보다는 내 방향성과 개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신을 다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파랑님의 매력을 찾고 더 멋진,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노랑님의 외모와 분위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전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 보인다는 이미지가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컨트롤이고 자신의 주변을 칼같이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을 비롯한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잘 관리한다는 의미죠. 노랑님이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전반적인 이미지는 이성이 봤을 때와 동성이 봤을 때가 다를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음 카드에서는 먼저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입니다. 왼쪽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입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봅시다. 앞서 말했던 이미지와 비슷하게 문제될 만한 것을 미리 예방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좀 더 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힐링이고 이 카드에서 말하는 힐링은 힐링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의 힐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미지라는 의미죠. 그 이유는 자신의 문제점을 잘 개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개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도 잘 관리한다 라는 거죠. 그만큼 똑똑하고 섬세한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하는 걸 보면 칼같이 딱딱 논리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깊게 알아보면 섬세하게 주변 사람들까지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을 봅시다. 인내심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이 인내는 현실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해야 할 것과 인내할 의미가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내하고 기다려봤자 확실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들도 많죠. 반면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확실하게 보상을 얻을 수 있거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내한다, 기다린다라는 것을 감성의 영역으로 판단하거든요. 반면에 노랑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의미가 있는 것을 구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랑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에 대해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입니다. 왼쪽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입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봅시다. 이성들의 시각과는 반대로 동성들이 노랑님을 보기에는 굉장히 두뇌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생각이 많아 보인다는 의미죠. 이 말은 노랑님이 너무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두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닌가 라는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동성 친구들은 첫 번째 카드에서 나온 것과 같은 자신을 컨트롤하고 주변을 잘 관리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동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을 봅시다.
굉장한 자신감과 성공 마인드를 가득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호랑이를 타고 있다는 건 멋지고 당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자신감 있어 보여서 좋지만 그 자신감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동성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앞선 겉모습 카드에서도 그렇고 이 카드에서도 그렇고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동성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노랑님은 전혀 동요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랑님은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마인드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마지막 카드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정말 궁금해 하실 만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 한번 볼까요? 따라오세요. 네 번째 카드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헤어스타일, 두 번째 카드는 의상, 세 번째 카드는 장신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부터 봅시다. 음과 양의 조화, 극과 극의 조화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면 얼굴 주위에 액세서리 같은 뭔가가 막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노랑님한테 대입해 보자고요. 음과 양의 조화라는 것은 밋밋함과 화려함의 조화라고 볼 수 있어요. 매우 밋밋한 헤어스타일에 꽤 화려한 머리핀을 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깔끔한 똥머리에 화려한 비녀를 꽂는다던가 깔끔한 단발에 화려한 머리핀으로 포인트를 준다던가 평범한 묶은 머리에 화려한 끈을 사용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밋밋함과 화려함이 조화를 이루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랑님의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 숨어있는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한 최적의 스타일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의상을 봅시다. 최대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헐렁헐렁한 스타일의 의상이 좋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를 노랑님에게 대입해보면 활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헐렁헐렁한 스타일의 옷이 가장 좋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딱 붙는 옷을 입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오버사이즈로 헐렁헐렁 스타일로 입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옷 재질도 이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부들부들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런 스타일의 자세한 명칭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던데 그냥 구글에 헐렁헐렁한 스타일이라고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니까 헐렁헐렁 의상을 입은 셀럽들의 사진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장신구 볼까요? 나의 가치관이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신구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순수이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노랑님한테 대입해보면 옛날에 할아버지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옛날 이야기 해주고 그러면 재미도 있고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장신구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이런 대화를 하고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화려한 장신구를 보면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샀냐? 이거 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디 여행 갔다가 이걸 선물 받은 이야기, 어렸을 때 이 장신구랑 관련된 스토리 등등 이야기할 게 많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분위기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필할 수 있습니다. 노랑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분들보다 내면 속에 뭔가가 차곡차곡 정리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도로 장신구를 사용하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관리는 뭔지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관리입니다. 자신을 좀 릴렉스하거나 놓아주는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억압이고 밧줄로 묶여있고 주변은 다 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책임감과 열정이 오히려 자신의 행동 반경을 좁히는 밧줄이 되어서 나를 억압하고 주변 환경은 깨져버린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릴렉스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잠시 놓아두고
여유롭게 생각하는 마인드를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헤어스타일, 의상, 장신구들도 모두 노랑님의 자기관리에 용이하도록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옷이 답답하면 내 마음도 답답해지고 옷이 자유로우면 내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은 버리지 말되 책임감은 최대한 줄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상을 하거나 나름대로 정신 수양을 하시면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억압하는 강도가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노랑님의 매력을 찾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초롱님의 외모와 분위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전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도덕성이고 나무 창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스스로 만든 도덕성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한 도덕관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초롱님이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공감해주는 수용력이 높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답답하게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점을 굉장히 높게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전반적인 이미지는 이성이 봤을 때와 동성이 봤을 때가 다를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음 카드에서는 먼저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에 대해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입니다. 왼쪽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이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입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봅시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들과 나누는 것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이 카드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 꿀팁, 지식 이런 것들을 잘 나눈다는 의미예요. 이런 이미지가 꾸준하게 쌓이게 되면 똑똑이, 얼리 어답터 이런 이미지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꾸미거나 할 때도 좀 스마트한 이미지로 꾸미면 내가 말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점점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내 성향을 좋아하는 이성도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을 봅시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처럼 보이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맨 밑에 있는 낙타는 사회의 찌든 모습을 의미하고 가장 위에 있는 어린아이는 사회에 찌들지 않은 솔직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초롱님이 지금 솔직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과거에는 많은 힘듦을 겪어온 사람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솔직한 이미지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솔직한 이미지는 좀 나쁘게 말하면 사회 경험 안 해본 애송이라는 의미인 반면에 초롱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풍겨오는 노련함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스러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도시적이면서도 밝아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밀어보시면 이성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에 대해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면입니다. 왼쪽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동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입니다. 먼저 겉모습부터 봅시다. 동성들이 보기에는 주변의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 하고 추진력 있고 그런 이미지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혁명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앞장서서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고 추진력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말은 그만큼 눈에 띌 정도로 강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빠꾸 없이 장점에 몰빵하는 스타일링이 가장 잘 어울릴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만큼 내 장점을 잘 알고 있을수록 인간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동성들이 보는 나의 내면을 봅시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듣는, 쉽게 말해서 자아 성찰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도 보시면 내면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는 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말은 뭔가 결정했을 때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겉모습 카드로 나왔던 이 카드에서처럼 추진력 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성의 시각에서 봐도 이 카드처럼 솔직한 모습이 돋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성향들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장점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 한번 볼까요? 잘 따라오세요. 네 번째 카드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헤어스타일, 두 번째 카드는 의상, 세 번째 카드는 장신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링부터 봅시다. 초록님은 좀 특이한 헤어스타일이 좋다고 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바보이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바보라고 착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초록님한테 대입해보면 남들의 시각 때문에 하기 힘든 독특한 스타일 있잖아요. 일상적으로는 독특한 컬러로 염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에서 봤었던 헤어스타일을 하면 정말 튈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스타일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초록님은 평소에 특이한 스타일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자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특이한 스타일로 꾸미게 되면 내면의 개성도 더 강해지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의 필링에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의상을 봅시다.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의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꿈이고 앞서 나왔던 카드랑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록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내면의 생각, 가치관들을 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자신의 매력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특이한 스타일이나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의상을 입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반복된다면 특이한 스타일들이 자연스럽게 순화되면서 자신의 개성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스타일링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 카드, 나에게 어울리는 장신구 볼까요? 진짜 내 편, 진짜 내 친구와 우정이나 친근함을 공유할 수 있는 장신구가 좋다고 하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친구, 편안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초록님에게 대입해보면 자신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장신구를 선택해라. 나만 봐서 예쁜 게 아니라 진짜 가까운 사람과 친근함의 표시가 될 수 있는 장신구요. 이 말을 앞선 카드들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초록님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적이나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외로워질 때 멘탈이 매우 약해질 가능성도 높죠.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부적으로서 우정링이나 커플링과 같은 친근함의 표시가 되는 장신구가 있다면 멘탈 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미죠. 공감이 되시나요?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관리는 뭔지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기관리입니다. 미지의 분야를 탐험하고 싶어하는 모험정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모험이고 어린아이가 무지개 빛이 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는 미지의 장소가 뭐가 있을지 몰라서 두렵지만 그래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커서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죠. 이 말은 초록님도 이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모험심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강한 이미지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높죠.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 시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다양한 재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초롱님이 매력을 찾고 더 멋진,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